이번에는 이제 기술 멈추기 기술을 이게 기술 라인을 갖다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기술, 이 멈추기 기술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고 짜증나고 조금만 하면 폭발할 것 같고 막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밀감을 느껴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인간은 좀 떨어져서 자신을 이렇게 좀 다스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안 되고 스트레스는 있고 상대방과 촉발되고 그러면은 막 그게 이제 그 상대방한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책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조금 더 막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이 타임아웃 기술이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압도당하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안정시키는 거가 필요한데 우리 여기서 강조해주는 변연계의 이 감정뇌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돼주면은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이게 살아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돼주면은 이제 뭐 막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사소한 걸로 이렇게 촉발해가지고 너 말 다 해서 다 했다. 너 정말 그게 사실이야 어쩔래? 너 한 대 맞을래? 그래 막 너 때려 막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게 이 우뇌가 이렇게 폭발해가지고서 야 내가 너하고 막 결혼한다는 걸 말한 거 자체가 내 발등 찍은 거야 막 뭐 이러면서 이제 막말을 갖다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우뇌가 좀 안정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뇌가 이렇게 좀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안정시키면서 하는 방법이 이제 분노 조절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분노 스타일이 여기에 어디 든지 한번 잠깐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이 화내는 스타일이 A는 막 화를 불뚝불뚝 내 쉽게 아주 잘 내. 그러다가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막 내가 언제 화냈지? 막 이런 사람이야. 또 이제 B는 한번 이렇게 화를 내면은 쉽게 화를 내지만 또 오래 가. 뭐 일주 갈 수도 있고 막 저기 하고 삐져가지고서 막 오래 가. 그 다음에 이제 C 스타일은 막 참고 참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폭발하고는 또 쉽게 사라져. 이제 D 스타일은 또 참고 참다가 막 어느 수점에 가서 이렇게 화내고는 또 그게 오래 가. 그리고 E 스타일은 그냥 수시로 화내. 뭐 이렇게 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그냥 조금만 있으면 화내고 뭐 공격적이고 막 쌈탁처럼 막 이렇게 변해. 근데 F 스타일은 화를 안 내. 그냥 이래도 저기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 그냥 이렇게 참고 속 터지도록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은 이 감정을 이 상태가 F 스타일이 되려면은 진짜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초월해야 이렇게 되지. 이게 범인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F 스타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 분노 감정을 억압해가지고 암에 걸리고 속이 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화나는 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속상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내장 상하는 거가 이렇게 화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대개 이렇게 보통 A 스타일에 많이 속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화를 쉽게 내고 쉽게 잊어버린다. 있어요? 또 나는 B 스타일인 것 같다. 화를 한번 내면 꽤 오래 간다. 조심해라. 예? 나는 C 스타일인 것 같다. 화를 참지만 그냥 뒤끝 없이 또 이렇게 끝낸다. 또 참다가 막 화내면 또 오래 간다. 조심해라. 나는 항상 막 폭발하는 사람이다. 조심해라. 어떤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막 참다가 이제 또 저렇게 보면 화나면 꽤 막 쉽게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은 빨리 이렇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해서 풀고 또 이제 빨리 이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제안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막 그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주면은 이제 이런 걸 한번 써보세요. 그 당신도 지금 이렇게 화나고 나도 이렇게 화났는데 잠깐 이렇게 좀 떨어진 후에 차분하게 얘기를 할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심호흡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한 30분에서 어떤 때는 화가 오래 가면은 뭐 다음 날일 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떨어져 있은 후에 다시 둘이 앉아서 주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갖다 할 때 이 두 분이 이게 잘 대화를 갖다 하는 그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진짜 원포인트 레슨인데 이게 부부들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은 명령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당신 이거 해. 당신 그거 안 됐잖아. 당신 항상 이거 저기 하잖아. 왜 나한테는 그러고 저게 막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되주면은 특히 그 남성들은 아내가 당신 그거 방 좀 쳐. 당신 쓰레기 버려. 막 이런 그 명령적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그 이렇게 막 어떤 때는 하지만 막 속으로 구시렁거리면서 할 수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이 물 떠와 뭐 이거 하는 거고 당신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부부 사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명령적으로 얘기하면서 평가적으로 얘기해 줘. 이것만 아니면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을 조정해. 그렇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첫 번째 말할 때는 나 전달법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맨 뒤에다가 당신 생각은 어때? 예를 들면은 내 생각에는 오늘 일식 했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이러면 괜찮은데 얘 나와 오늘 일식하자. 근데 그런데 이제 아내는 뭐 그것도 좋지만 오늘은 내가 이미 요리 중이니까 내일 나가는 게 어때? 이러면 이제 좀 그럴까 말까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대화를 못하는 사람은 뭐 오늘 뭐 내가 보너스 탔으니까 나와 외식 시켜줄게. 아내는 그런 거 있으면 진즉 얘기하지 내가 지금 요리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라면 어때? 그 에이, 일하는 게 그냥 뭐 이따위로 해. 너 그 말 다 했냐? 내가 한번 막 기운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싸워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거는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해도 쓰면 아주 좋아요. 그 엄마 생각은 너가 지금 이 컴퓨터 이제 그만하고 바로바로 이제 공부하면서 좀 네가 이렇게 보충 같은 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하는 거고. 야, 너 그거 꼬우선 당장 지금 뭐 해.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게 자율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막 반발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라.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그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잠시 이렇게 또 방으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아, 나의 이게 분노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까 있는 A 스타일인 것 같다, B 스타일인가 저런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타임아웃이나 아니면은 뭐 그게 이렇게 화가 안 나기 위해서 좀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생각은 어때? 먼저 이런 방법이나 한다든가 적어도 꼭 내 생각이란 말을 안다고 해도 말 끝에 당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만 해도 대화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변화간다.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하고 그 상대방 우선 내가 이렇게 막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신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눈꼬리가 올라간다, 입가가 변한다, 어떻게 그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한 제가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 그 얘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결론이 그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화를 이렇게 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참다가 이제 오래 가거나 이렇게 참다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종결하려고 해주는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할 거는 하고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게 풀어나가고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타임아웃을 했다가 또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하면은 또 싸우는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 속는 셈 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실 때 이렇게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 대화를 하면은 이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10에 있어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그 상대방한테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스트라이브 2나 뭐 이런 데서 이거 해보신 기억 나세요 혹시? 기억나시죠? 저는 이제 훈련 받을 때 이제 이런 거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이제 훈련하면은 일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이제 오후까지 일주일 동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호텔에서 식사하고 또 얘기 나누고 이제 그렇게 되지는데 하루는 그 아침은 그 식사할 때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비언어적으로 얘기를 갖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뭘 먹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하거나 또 거기 앉아서 재밌는 얘기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저는 이제 골프 좋아하니까 뭐 나를 이렇게 저기 하면서 내가 하는 건 뭐 골프 하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흉내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면은 좀 오른쪽 뇌가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돼지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의 그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는 인간관계 기술이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좀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 남편의 그 네, 이런데 보통 그냥 좀 같이 얘기를 갖다 한번 나눠보죠. 이렇게 상대방이 화났다는 거를 어떻게들 많이 아세요? 그, 눈빛을 보고 아세요? 입꼬리 보고 아세요? 뭐 전체 뭘 보고 아세요? 뭐 숨소리 보고 아세요? 이렇게 보통 상대방이 화났다는 거를 뭘 보고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부부 상담하는데 저는 이렇게 못 알아차리는데 아내가 갑자기 당신 지금 화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혀 이렇게 못 차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도 그랬더니 남편이 인정을 해.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남편이 화났다는 걸 알았냐 했더니 남편이 화날 땐 입꼬리가 약간 내려간대. 그러니까 그 부부들만의 이제 이렇게 서로 그 비언어적인 변화의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 왔는데 뭐 이렇게 집안 공기가 싸늘하다. 아내가 눈 안 맞추고 이렇게 회피한다. 그러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이 감정, 이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이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다가가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보통 목소리 톤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 이렇게 저기를 해보면은 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제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집단에 들어가서 어떤 표정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내가 이게 기쁜지 슬픈지 화났는지 6가지 감정 막 역겨운지. 이제 그러면은 그 집단에 이제 계신 분들이
지금 이 감정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건 아주 쉬우니까 뭐 한 5분 정도 우리 같이 얘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훈련 받을 때도 그랬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집안에 자녀가 있거나 이제 이러시면은 야 오늘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엄마나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웃으면서 이렇게 친근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그 해보시기도 하고 우선 뭐 이렇게 한 그 5분 정도만 그렇게 이 집단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 조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감정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조원들이 그거 보시고 지금 화났다, 슬프다, 즐겁다, 아니면 막 불안하다, 뭐 이런 이 감정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맞으면은 또 돌아가고 해서 한 5분만 같이 얘기 나눠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의 그 초점은 어, 그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어, 그 저기죠. 그 인간에 있어가지고 그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 드렸고, 여보세요? 인간의 그 성숙도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성숙도에서 인간적인 성숙도하고 하나님과의 성숙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에서나 이제 이런 데서 성숙해야 된다, 또 성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말씀 갖다 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성화될 건가? 이제 이런 이 관계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어떤 면에는 뭐 이렇게 성인 수준이지만 뭐 화를 처리하는 방법,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거는 아직도 좀 미숙하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남이 내 감정을 읽어주기 바라지 말고 내 감정을 표현해서 설명해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게 하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이게 조금 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남하고 이렇게 소통해주는데 좀 신경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어느 상태인지 아직도 하나님을 내 뭐 어떤 그 이렇게 천국 가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본체가 진리와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고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가시는 거가 이렇게 필요 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 막 격해지거나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제 관계 기술 이렇게 이 나이는 빨리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의 분노 스타일도 좀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노나 이런 거는 그 초기에 알아차리고 언어 표현을 갖다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때 막 당신이 이랬잖아. 막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지 말고 내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명령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뒤에다가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붙이면은 명령조가 이렇게 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말투로 확 바뀌면서 이렇게 이 얘기가 좀 일어 나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특히 그 막 말끝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바꿔보세요.
뭐 이렇게 해주면 괜찮을까? 이 당의 생각은 어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대화할 때 당의 생각은 어때? 그러면은 무슨 자꾸 얘기를 더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거 해 하면은 다뤄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스킬 그 10은 우리가 그 대인관계나 이런 데에서 비언어적인 그 표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갖다 하고 내 비언어적인 표현도 상대방이 이렇게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게 감정은 못 속여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에 그 신경을 쓰시고 그냥 그 이번 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말 없이 그냥 밥 먹으면서 말 없이 그냥 우리가 그 한번 비언어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거를 해도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거를 그 센시티비티를 좀 높이는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이나 뭐 이런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오늘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시면은 이게 다음 주는 이제 10일, 12, 이렇게 13 이제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이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해주는 그 기술인데 좀 예습 좀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지금 이 관계 기술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려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회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애착의 고통에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애착의 고통을 다루면서 이쪽을 이렇게 한다는 거가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애착의 고통을 다룰 때는 좀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9시 반까지 한 게 2시간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상처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우리 그룹 안에서 그 치유를 갖다 이게 받고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영혼과 이렇게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처럼 그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좀 한번 했으면 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임마누엘 프로세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할 때는 한 9시 한 개 반까지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 여러분들이 집단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서로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그러니까 10일, 12일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정도를 해서 그때는 그 임마누엘 프로세스만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보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찌꺼기가 있어서 과거 상처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치유받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속이 이렇게 저기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